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조계종 대표단이 이슬람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일 파키스탄 대통령과 총리 등을 예방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의 실체를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교의 가르침과 느낌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동국당 일타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팔공산 은혜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전통 효사상을 되살리겠다는 천태종 불자들의 서원을 담은 범종각이 경남 거제 장흥사에 조성됐습니다. 초겨울 추위 속에 불교계 자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수천안 불교 자원봉사단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돕기 위해 일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조계종 대표단이 이슬람 지도자들과 만나 종교 간 화합을 다짐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일 파키스탄 대통령과 총리 등을 예방하고 불교를 매개로 한 양국 간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조계종 대표단은 어제와 오늘 동서양 문화 융합의 상징으로 꼽히는 간다라 불교 유적지 등을 순례하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불교의 발상지인 고대 인도 지역이었던 파키스탄은 지금은 이슬람 국가지만 고대 인도 간다라 불교 문화의 자취가 남아있고 갖가지 불교 유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다라 미술은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 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이후 5세기까지 고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 지금의 파키스탄에서 발달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간다라 유적지 탐방과 함께 파키스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세계적인 장수마을 훈자 지역을 둘러보고 동서양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길 가운데 하나인 카라코람 하이웨이 주변 등을 찾았습니다. 앞서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펀자브주에 자리한 라호르 박물관에서 간다라 불교 미술의 최대 걸작이자 석가모니가 출가 당시 고행에 나선 모습을 담은 부처님 고행상을 친견했습니다. 조계종은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를 파키스탄 측에 요청하고 앞으로 파키스탄의 불교 유적들을 한국 불교계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행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무슬림 지도자들과도 만나 종교 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대표단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 바드샤히 모스크를 방문해 사원 대표인 물라나 카비르 아자드 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라나 카비드 아자드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위해 먼 곳에서 발걸음을 해줘 감사하다며 존경하는 한국 불교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내일 오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로 이동해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불교계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파키스탄 측은 조계종 방문단에 간다라 불교 유적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불교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한국 불교계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오는 22일에는 간다라 지방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 탁트 히바이 사원을 순례하고 파키스탄 출신으로 4세기 백제의 불교를 전파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인 초타 라호르를 방문합니다. 원행 스님은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과 8세기에 고대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을 찾은 해초 스님 등 불교를 매개로 한 양국의 오랜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이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한국 불교의 국제화를 이끌고 간다라 불교 문화를 국내에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몸의 감각과 마음의 반응을 통해 표현되는 기운이나 감정을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의 실체를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교의 가르침과 느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의 감각기관이나 마음의 반응으로 알아채는 기운이나 감정을 우리들은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순간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느낌은
대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학술단체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느낌이라는 주제로 학술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불교와 철학의 시각에서 느낌의 정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느낌을 통해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추구되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느낌에는 저 양면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축복이고 어떤 느낌이 수렁일까? 학술 연찬회에서는 초기 불교와 선불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느낌의 개념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을 통해 느낌의 개념을 살펴본 해석이 불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느껴지게 된다라고 해서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느껴지게 되는가? 즐거움이, 괴로움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느껴지게 된다. 느껴지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좀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와 철학,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느낌을 바라본 이번 학술 연찬회에서는 감정이 인간의 행복과 미래의 명상 가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데 발표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훈련은 수행자들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느낌과 정서, 무의식적 직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불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학술 연찬회는 우리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하는 느낌의 실체와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보조사상연구원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초기 육아 행파의 진리 개념의 한 측면으로서 보살지, 진실의 품의 타트바, 즉 진실의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 이길산 연구원은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열린 제133차 정기원래학술대회에서 초기 육아 행파의 진리 개념의 한 측면이란 발제를 통해 진실의 품, 타트바의 진리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연구자들은 복합어 풀이라는 기본적인 작업 자체를 외면하거나 미진하게 진행했다면서 관련 개념이 정리된다면 진실의 품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고려대 강사는 타트바의 분석이 진실의 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어떠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바꿔 생각해보면 그 개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유를 두루 갖춘 수행자로 추앙받는 동곡당 일타 스님이 올해로 열반 20주기를 맞았습니다.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팔공산 은혜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이라. 마음 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면 몸도 따라서 편안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계 대화상을 지낸 동곡당 일타 대종사. 스님의 육성 법문을 듣는 대중들의 얼굴에는 생전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올해로 열반 20주기를 맞은 일타 스님의 추모 달해제가 팔공산 은혜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동시에 봉행됐습니다. 먼저 은혜사 육하원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동곡문도회를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평생 남의 마음에 상처 안 주고 한평생 가는 곳마다 가서 다닐 때든 일어날 때든 향기 중모로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내게 하고 화업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발걸음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은사 스님이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더 발심하고 더 잘 살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해인 총림 해인사도 대중들과 문도회,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헌다 의식을 통해 스님의 수행정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20주기 추모 달해제를
저희 행사 주지 스님의 기획으로 종사 연관의 내용을 저희 스님의 삶과 업적을 이렇게 찬탄케 한 이러한 계획은 한국 불교 어떤 종사 연관의 다래제 문화에 굉장한 전 신선한 충격이라고. 1942년 14살의 나이로 친가와 외가 식구 41명과 함께 출가한 일타 스님. 이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통도사 고경당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습니다. 송광사 상일암에서 첫 안거를 시작한 일타 스님은 정법교화에 앞장서며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대법사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종회의원과 교육위원, 법규위원을 맡아 정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계율 관련 책들을 발간해 일제강점기 때 무너진 계율 정립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980년부터는 미국 고려사 포교를 시작으로 한국 불교 세계화에 앞장섰던 스님은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범납 58세, 세수 71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늘 수행자는 수행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후학들을 다그쳤던 일타 스님. 후학들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한국선불교회 중흥조 만공 스님의 열반 73주기 추모 다래제가 덕숭총림 수덕산의 정해사 능인선원과 금선대 만공탑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래제에는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동안거 수행 중인 선원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만공선사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다라 우송 스님은 법어를 통해 덕숭산 겨울안거는 만공 스님의 임종 법문 속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장례 서비스 전문업체 연화회가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새로운 장례 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연화회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행사장인 서울 강남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갖고 생을 마감한 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례 서비스 발인 전야 추모식을 시연했습니다. 발인 전야 추모식은 고인 양력 소개를 시작으로 전명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의 대금 연주와 판소리, 신앙송, 진혼무 공연, 헌화와 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는 헌사, 가족 대표의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화회는 대표적인 불교 장례 서비스 업체로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참가해 불교 장례와 다비를 시민들에게 홍보했고 수행 사찰에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화 다비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효사상을 되살리겠다는 천태종 불자들의 서원을 담은 범종각이 조성됐습니다. 경남 거제 지역을 대표하는 기도수행도량 장흥사에서 효심 회복을 기원하는 범종각 낙성식이 봉행돼 3천여 명의 천태 불자들이 경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심을 아로새긴 범종과 벚꽃의 장엄한 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천태종 거제 장흥사가 전국의 천태불자들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5일 범종각 낙성식을 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범종각에는 사라져가는 전통 효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천태불자들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2층 전통사찰 양식의 범종각 1층에는 대보 부모 언중 범종을, 2층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는 법고와 목어 운판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타종하는 범종은 대보 부모 은중 범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범종 소리 한번 울려 태산 같은 아버지의 높은 사랑을 알게 하고 범종 소리 2번 울려 바다 같은 어머니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고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정명법주로 진행된 낙성식에는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들, 병강용 거제시장 등 지역의 주연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장중한 범종 소리 듣는 이들 가슴마다 불심을 아로새겨
온갖 효심에 올려가도 가요 굴곡 정토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기억하게 기도하고 일심으로 정진하라. 장흥사는 지난 2006년 삼청 대불 보존 조성을 시작으로 2010년 미래 세대 포교를 위한 유치원 개원에 이어 이번 범종각 불사해양으로 지역 거점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날 낙성식은 범종각 테이프 커팅, 범종타종, 경가보고, 종정스님 법문과 축사와 격려사, 천태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천태종 강용사가 강원도 홍천 주민들의 화합과 세대 간 소통을 기원하는 화합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용사 화합음악회는 천태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금강유치원 어린이들의 연주와 합창, 지역 청소년들의 댄스와 힙합 공연 등이 펼쳐져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면서 또 학교를 보내면서 서로 마중을 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요새 참 부족한 시대에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 조금 여러분들 전달이 잘 됐나 생각합니다. 또 소찬이와 박상철 등 인기 대중가수의 공연도 함께 마련돼 공연에 동참한 홍천 지역 주민과 강용사 신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소외된 이웃을 도우려는 불교계 자비나눔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저소득 가정 자녀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불교계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꼽히는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마련한 1일 찻집 행사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 어려운 여건 때문에 배움의 시기를 놓치거나 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는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따뜻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연합봉사단체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1일 찻집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도 주고 또 여기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장학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 4월 초파에 대해서 장학금을 이제 주는데 이제 그 사찰에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우리 행사 때 장학금도 지불. 1일 찻집 행사에서는 사찰에서 직접 만든 대추차와 유자차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들이 마련됐습니다. 스님들과 각 사찰 신도의 후원자들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했고 봉사자들도 무료 봉사로 힘을 보탰습니다. 천수천안 봉사단은 올해 1일 찻집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모아 내년 신년 할애 법회 때 저소득 가정 자녀 2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항상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오늘도 아주 훈훈한 마음으로 어떤 나눈다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오늘 1일 찻집도 어떤 수익금은 전에 이렇게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올해 1일 찻집은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나눔의 집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수천안 봉사단은 이곳에서 매일 7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면서 최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가에서 이제 장사들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여기 오시는 어려운 이웃의 노인분들이나 우리들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상당히 기쁩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불교계의 따뜻한 나눔 보시행이 이어지면서 저소득 가정 자녀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가득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겨울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능인고 교직원과 학생 60여 명은 대구 수성구 파동 지역 소외계층 8가구에 연탄 2,400장을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자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 삶을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사랑의 나눔 연탄 봉사활동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달된 연탄은 두볼 봉사단 학생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이뤄진 두볼 봉사단은 매년 연탄 나눔 외에도 매달 2차례 양로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걸망을 메고 선빵을 드나들던 수좌가 대형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가 되기까지의 구도 여정을 담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의 첫 에세이 토굴가인데요. 깨달음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끝없이 묻는 출가 수행자의 진솔한 삶이 담겼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삭발 여미를 하고 속리산 법주사의 막내 행자가 된 원상 스님. 집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마주한 당시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이후 스님은 걸망을 메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선빵 등으로 구도의 만행을 나섭니다. 원상 스님의 걸망 속 이야기들을 하나둘 풀어놓은 책 토굴가. 끝없는 수행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삶의 편린들이 일기장 속 이야기처럼 펼쳐집니다. 대충의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마당 돌면서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들, 어떤 조각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해요. 저자인 원상 스님은 글을 다 쓴 뒤에도 문장을 곱씹으며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틀린 곳을 찾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문득 가만히 있으면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성향이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생겼구나 라고 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출가 수행자로만 34년의 삶을 살고 있는 원상 스님이 비로소 찾은 깨달음의 완성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지금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일군 은사 덕산당 각현 스님의 유지를 잇는 일입니다. 내년이면 연꽃마을 설립 30주년을 맞아 나온 책 토굴가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 제 식으로 보는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 그 안에 설해진 이야기들,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담담하게 적은 거예요. 부쩍 추워진 요즘 치열한 구도행 속에서 스승을 섬기는 마음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국 문화 해외 홍보 행사를 내후년인 오는 2021년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벨 스테파노프 러시아 문화부 차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문화포럼에서 러시아 시즌즈 행사를 내년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3개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내후년인 2021년에는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열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무료 전시 민주공화정 서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이번 전시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당시 임시 현장에 처음 등장한 민주공화국이 5차례에 걸친 개헌을 거쳐 1948년 공포된 제헌헌법으로 계승되기까지
과정과 이후 역사를 다룹니다. 충남 태안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모든 전시실 단장을 마치고 전면 개관했습니다. 태안전시관은 2007년 이후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고려시대 선박과 수만 점에 달하는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간다라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간다라 유적지는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불교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지만 과거에 불교의 발상지인 고대 인도 지역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을 계기로 파키스탄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간다라 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우리 불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